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봐봐. 자,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를 구분하는 건데 밑줄 좀 그어볼게요. 성질이 전혀 다른으로 바뀌는 거. 성질이 완전 다르게 바뀌는 게 화학변화고, 물리변화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은 유지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성질은 유지되는 게 물리변화, 성질이 바뀌는 게 화학변화. 성질이 유지되는 게 뭐가 있냐? 컵이 깨진다. 컵이 깨진다고 해서 더 이상 컵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기능만 잃었을 뿐이지. 종이를 자른다. 철사가 휘어진다. 이런 모양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리변화고요.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는다. 물에 녹아 들어간 설탕은 더 이상 설탕이 아닌가요? 걔도 설탕이죠. 그죠? 설탕의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용해라는 현상 역시 물리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 들어가면 더 이상 잉크가 아닌가요? 잉크죠. 그죠? 그래서 이도 똑같이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도 물리적 변화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성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아이스크림이 녹거나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거나 녹아도 아이스크림 맛 그대로 유지되죠. 물도 마찬가지죠. 맛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태 변화도 역시 뭐다? 물리적 변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완전 다른 새로운 성질을 바뀝니다. 과일이 익어. 떫었던 과일이 익으면서 맛있어져. 맛이 바뀌죠. 이런 화학 변화라고 판단하면 돼요. 가을에 단풍이 든다. 초록색이었던 잎이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바뀌어. 색깔이 바뀌었죠. 색이 바뀌는 것도 아까 화학 변화라고 했었죠. 철이 녹슬어. 철이 녹슬면 자석에 잘 달라붙던 철이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다. 녹슨 철은 또 그리고 녹슨 철은 막 부서져요. 손으로. 성질이 완전 바뀐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게 이거죠. 깎아놓은 사과의 색깔이 변한다. 갈변 현상도 역시 색의 변화, 맛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화학 변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 빛을 내고 양초가 빛과 열을 내면 탑니다. 양초가 타면서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걔는 양초가 아니야? 양초가 아닌 거죠. 이산화탄소가 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다 연소 또는 빛을 내는 거, 이런 거 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체가 발생한다. 달걀 껍데기를 식초에 넣으면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해요.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없던 기체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체 발생 반응은 화학 변화구나라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색깔의 앙금이 막 생겨나. 색깔에 막 변화가 생겨. 당연히 화학 변화겠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석회수에다가 입김을 부르르 불어넣으면 하얀색 앙금이 생겨서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화학 변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물리변화나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운데 물을 기준으로 해서 자,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건 물리변화입니까? 화학변화입니까? 물리변화입니다. 성질의 변화가 없이 그냥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 보이죠? 보이나요? 물 분자가 유지가 되면서 거리만 멀어진 거야. 이 분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의 맛은 이 물 분자의 맛이에요. 물 분자가 맛을 갖고 있으니까 얘도 같은 물 분자니까 맛이 똑같겠죠. 이런 경우에는 맛의 변화가 없다. 물리 변화입니다. 하지만 얘를 전기를 가해서 분해시켜버리면 물 분자가 깨집니다. 퉁퉁 깨진 거 뭐예요? 물 분자 깨져서 완전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고 있죠. 물 분자가 깨져버렸으니까 성질의 변화가 나타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다시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하면은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화학적인 변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변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변하는 거.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거. 뭐가 변하죠?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하는 거야. 여기 써있죠? 분자의 배열 상태,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하는 것이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방금 말했듯이 분자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분자의 종류가 완전 바뀌는 거야.
분자의 종류가 바뀌려면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완전 다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분자의 종류도 바뀌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럼 물질의 성질도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질량보존 법칙은 1번도 성립하고 2번도 성립합니다. 질량보존 법칙은 어떤 변화에서든 다 성립하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함이 없다는 건 질량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전체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세볼까요? 여기 산소 원자가 6개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산소 원자가 6개 있죠? 그죠? 여기 산소 원자가 6개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 다만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달라진 거죠? 원자의 총 종류, 원자의 총 개수는 변함이 없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거. 자,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도 안 변하고요. 총 질량도 당연히 변하지 않게 되겠죠?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분자의 종류는 아까 변했잖아. 뭐가 안 변할까?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만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그랬죠? 그것만 써주는 거예요. 아하,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일어날 때 이건 변하고 이건 변하지 않는구나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장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건 우리가 아까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렇게 반응물 왼쪽에 생성물 오른쪽에 쓴 다음에 화살표를 연결해 줍니다. 한글로 먼저 쓰고요. 한글로 쓴 걸 뭐로 옮긴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먼저 옮깁니다. 화학식으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개수가 안 맞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개수를 딱 2대 1대 1 개수를 맞춰주는 거 이런 맞춰주는 작업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약간 고등 과정에 올라가면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수소가 무슨 상태인지 이 산소가 무슨 상태인지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 상태까지 표시해 주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고등과정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무슨 상태냐까지만 표현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 기체니까 가스, 산소기체도 가스, 수증기는 가스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리퀴드, 액체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뒤에 추가로 써주면 끝납니다. 이게 고등과정이에요. 별거 없죠? 상태까지 표시하는 게 고등과정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화학 반응들을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거 등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화학 반응이 꼭 이렇게 합쳐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분해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야. 그죠? 왜? 분해해도 성질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은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있다. 또는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있어요. A, B하고 C가 있었는데 A, B가 뚝 떨어져. C를 붙여요. 자, AC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B만 따로따로 나오겠죠.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돼요. 이걸 치환한다.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뜻으로 치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학 반응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소개만 해주고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이건데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이거죠.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 아까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하버 보슈가 엄청나게 많은 인류에게 화학 비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많은 굶어 죽어가는 어떤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2배 이상으로 폭증하게 돼요. 그 이유로. 근데 이 사람들이 독일의 과학자거든요. 누구의 눈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히틀러의 눈에 들어갑니다. 하버, 일로 와봐. 부르셨습니까? 하이! 히틀러. 당시에는 공산당원이, 히틀러 당원이 아니었는데, 약간 위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 밑에서 일 좀 하자 해서 하버가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독가스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게 돼요. 독가스. 왜? 독일이 독가스 살포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 알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그래서 독가스 살포에 하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안타깝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다는 이유로 히틀러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버에 대한 오명이 있어, 오명. 잘못된 이름이 있는데, 하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화학비료를 만들어서 살려낸 사람이기도 하고, 독가스를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연결된 게 바로 이런 암모니아 생성 방법이라고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함께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화학 반응식 쭉 보니까 질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3개가 만나면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만들어지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 물질이 뭔지, 생성 물질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고 말해볼까? 반응 물질은 뭐니? 질소랑 수소요. 맞죠? 생성 물질은 뭐니? 암모니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화학 반응식만 보고도 우리는 반응 물질이 뭔지 생성 물질이 뭔지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분자의 종류하고 분자의 개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만 딱 보고, 야, 반응물의 분자는 누구니? 질소 분자요. 몇 개 있니? 1개요. 반응물의 수소 분자 몇 개 있니? 3개요. 이렇게 반응물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 말할 수 있죠. 생성물에 있는 암모니아 2분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생성물의 종류와 생성물의 개수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원자의 종류랑 원자의 개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해보자. 야, 반응물에 있는 질소 원자 몇 개니? 2개. 반응물에 있는 수소 원자 몇 개니? 땅땅땅땅땅땅 6개요. 생성물에 있는 질소 원자 몇 개니? 2개요. 생성물에 있는 수소 원자 몇 개니? 땅땅땅땅땅땅 6개요. 그죠? 그래서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말해봐! 1대 3대 2요. 개수가 1, 3, 2잖아. 개수비가 1대 3대 2라는 것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분자수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니? 개수비가 곧 분자수의 비잖아. 분자수 하나요, 3개요, 2개요. 분자수의 비 1대 3대 2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비가 곧 분자수의 비인 겁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다까지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111쪽 맨 밑에 개념 확인 퀴즈 1, 2, 3, 4번 풀어봅시다. 오늘 내용은 다 배웠어요.